필승. 안녕하십니까. 베드로중고차 서진아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고차 딜러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제가 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자동차의 이제 이 압류와 저당에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한테 차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차를 판매할 때 이 압류와 저당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현물에 가깝다 보니까 어떤 세금 체납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차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지방세, 그 다음에 뭐 주정차라든지 각종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그런 세금 관련된 거죠. 일부 국세는 체납하게 되면은 출국 금지까지 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압류는 뭐 크게 중요한 압류는 일단 비용이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압류가 있고 개인 신용 정보가 들어가야 본인 확인하에 알려주는 압류가 있어요. 근데 압류에서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고 고액 관련된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는 고액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방세와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고차 그 원부를 열어보면 금액은 안 나옵니다. 금액은 안 나오고 이 지방세와 의료보험 같은 경우 모든 압류가 다 안 나와요. 금액은. 근데 이 지방세와 의료보험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이 중요한데 중고차를 이제 대부분 중고차를 샀던 손님들은 아마 이 저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당 경험이 있으시겠죠. 보통 이제 금융활부를 하시게 되면 신차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량의 원부를 열었을 때 이 저당이 설정이 돼 있으면 완납하고 해지를 해야 뭐 상사로 이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상사로 들어온 차량이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 저희 중고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현물에 가깝다 보니까 캐피탈사와 제휴가 많이 돼 있어요. 딜러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이제 뭐 차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캐피탈로 이제 재고금융이라는 걸 쓰죠. 그 차를 담보로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서 회전 차원에서 이제 약간 자금 회전이 원활할 수 있게끔 자기 가진 돈의 일부를 캐피탈에서 이제 재고금융을 쓸 수 있게끔 잘 융통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빌려 썼으니까 이제 저당을 잡죠.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다시 손님한테 대판매할 때는 금융할부로부터 재고 받은 거를 다시 되갚고 저당을 풀어야겠죠. 그 경우에요. 근데 저당 잡힌 거하고 풀 때도 또 일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손님 차를 사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저당을 풀어야 저희가 매매상사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저당과 압류 중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이 카단이라는 압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의 이 카단이라는 압류 해지하는데 거의 약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카단 압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때 처음 당했기 때문에 이 카단 압류가 뭔지. 그러니까 법원 관련된 법원에서 이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법원 가압류로 보시면 돼요. 이걸 푸는데 원차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방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4개월 만에 풀긴 했는데 이 카단 압류는 정말 위험한 압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가 차를 사올 때
항상 이 원부를 열어서 각종 세납 체액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압류는 어떤 목록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 카단, 그다음에 지방세와 의료보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차값보다 압류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압류. 일단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간단히 압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압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능기록부, 이 중고차 성능기록부의 중요성,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고차의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성능기록부밖에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중고차 딜러가 손님에게 제시하는 어떤 차에 대한 이력을, 물론 사고 이력 조회도 있지만 사고 이력 조회는 단순 사고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지, 뭐 소유자 변경 횟수, 내차 피해, 타차 가해 사고 이력은 나와 있지만 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경매장 성능하고 이 중고차 매매단지 성능은 달라요. 경매장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B2B 간 성능이다 보니까 보증이 안 돼요. 보증이. 그리고 경매장 성능은 어떤 자신들 면책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 말 많은 한국 사회에서 그 제대로 표기했다라기보다 이제 과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매장 차들은. 그래서 경매장에서 성능을 받은 차를 다시 매매단지로 가지고 와서 성능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성능기록부 그 기록 상태가 경매장에서 출품된 성능과 이 매매상자의 성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기록부,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이력을 나타내는 이 성능기록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 시에 이 성능기록부는 이제 매매상사에서 매도를 치게 되면 바로 그 각 시도, 관할, 구청 등록사업소로도 전송이 되고 국토교통부로도 전송이 되기 때문에 뭐 허위를 기재를 했다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량 성능을 기재해서 손님에게 팔았다든지 민원의 제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하게 법적 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능 기록부에 대해서 제가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중고차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 그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 중고차 성능 기록부를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고차 이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고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차량 영식, 차 이름, 그다음에 세부 모델, 그다음에 뭐 검사 기간, 그다음에 뭐 변속기 종류, 차대 번호, 연료 타입,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보증 유형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그다음에 뭐 주행거리 상태, 뭐 계기 상태, 뭐 이렇게 탄화수선이 뭐 이거는 뭐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이력과 성능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님 입장이나 딜러들이 손님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요 부분이에요. 중고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환 부위와 그다음에 누유 이력을 보기 때문에 성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교환 부위와 누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X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측 앞 휀다가 교환됐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X는 교환, W는 판급 또는 용접, 뭐 흠집, 요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서는 거의 교환과 판금, X와 W를 많이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요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X와 W 그렇게 돼 있고 손님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환 부위 프론트 펜더라고 돼 있죠. 체크가 돼 있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성능과 이제 중요하게 그 연관성에 있는 부분이죠. 또 하체 부분이고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치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모르는 손님들은, 일반 고객들은 모를 수 있고, 심지어 딜러들도 이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딜러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동기는 이제 ECU를 말하는 거고, 변속기는 TCU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량 진단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TCU 미션에 즉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위입니다. 다 양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누유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커암 커버, 실린더 헤드 가스켓, 오일팬 중요 부위입니다. 미세 누유인지 누유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딜러들도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라고 되어 있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 워터 펌프, 라지에이터, 냉각수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누수와 누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변속기 부분, 이제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각 해당되는 그 코너를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유량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봐야겠죠. 그다음에 수동 변속기는 뭐 클러치라든지 이런 걸 봐야겠죠. 그다음에 등속은 이제 주행에 영향을 미치고 동력을 전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각종 부싱과 뭐 오일 구리스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고무 부트가 찢어졌거나 한다면은 소음이 날 수 있고, 등속이 망가졌으면은 이제 뚝뚝뚝 하체에서 소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쪽도 오일이 많이 새는 부분이죠. 스티어링 기어, 펌프, 그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밀 볼 조인트는 이제 조향 쪽이죠. 얼라이먼트와 조향 쪽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동도 보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그 다음에 뭐 오일 누유, 그다음에 배력 장치, 부스터 쪽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죠. 그 다음에 뭐 발전기 출력, 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 와이퍼 모터, 뭐 송풍 기능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성능 기록부이기 때문에, 사고와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중고차 거래 시에는 이 성능지를 꼭 참고하시고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성능을 했던 점검자가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뭐 외관 부분 판금 도장이 있었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이제 성능 기록부에 관한 내용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네요. 그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부분 나와 있죠. 30일 또는 2,000km 이내 보증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모든 성능 기록부에는 다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즘은 이렇게 앞, 뒤 사진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능장에서 중고차 성능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지자 이름이 있고, 날짜와 그다음에 해당 상사, 이 차를 의뢰한 딜러의 이름도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이 성능 기록부를 꼭 반드시 한 장 딜러로부터 받아가셔야 되고, 딜러 또한 손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거래한 날짜와 매수인의 이름과 사인, 성능 기록부를 고지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 기록부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성능 기록부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되거나 아니면 중고차 딜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